안녕하십니까, 제이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전 영상에서 잠깐 안내를 해드렸었죠. 용접 검사 자격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은 해외에서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용접 검사 자격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증하고 있는 용접 검사 자격증은 사실은 없습니다. 용접에 관련된 자격증은 크게 용접 기능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기사 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용접 검사 자격증이라고 따로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자격증 종류와 그리고 이 자격증을 시험 치는 데 대한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로는 이 정도에서 간단하게 하고요. 오늘은 영상을 길게 찍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검사 자격증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추후에 댓글이나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있을 경우 그 질문에 맞춰서 추가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네, 이번 시간에도 제가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국제용접검사 자격증 안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용접검사 자격증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Certified Welding Inspector라고 말하는 CWI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CSWIP, 그걸 줄여서 흔히들 Cswee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두 개 자격증은 차이점은 어느 국가에서 인증을 하고 있느냐, 인증원이 어디냐,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CWI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인증원은 AWS라는 곳인데, 이 AWS가 아메리칸 웰딩 소사이티라고 미국 용접 학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용접 자격증입니다. 미국에 적을 두고 있는 해외의 오일 메이저나 그리고 미국에 적을 두고 있는 회사들은 보통 CWI에 대한 인증을 좀 요구하기도 하고, 또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인증을 해주는 방식의 자격증인데요. 자격증 종류로는 사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지금 표에 보시면 한 5가지 적어놨는데, 크게 세 가지로 CSWIP라고 시니어 웰딩 인스펙터라고 잡히고요. CWI라고 그냥 일반 웰딩 인스펙터, 그리고 그 밑으로 CAWI라고 어시스트 인스펙터입니다. 이제 등급으로 치자면은 제일 높은 상위 그레이드가 SCWI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CWI, 그 제일 밑에가 CAWI가 있는데,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알려진 게, 제가 이 자격증에 대해서 들었던 게 2000년쯤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 자격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던 것이 2000년대 중반, 2006년 이후 자격증이 많이 알려지면서 이 자격증에 대한 응시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CSWIP, Csweep을 한번 볼까요? 이 Csweep의 인증원은 TWI라는 곳입니다. 표에 보시면은 The Welding Institute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증은 영국입니다. 이제 자격증의 양대 산맥이라고 말하는 CWI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 아메리칸 쪽이고요. CSweep 같은 경우는 영국을 위시한 유럽 쪽입니다. 이 자격증은 우리나라에 알려진 게 2010년대 들어서면서입니다. 요 재미있는 게 201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수행하던 공사가 사실은 미국에 적을 두고 있는 오일 메이저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랬던 공사가 2010년대 이후에 유럽 쪽 오일 메이저가 우리나라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이 자격증도 같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쪽 회사에서 Csweep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검사원에 대한 선호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알려지면서 이 시수입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지금 현재는 시수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적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자격증을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바로 이 C수입인데요. C수입 같은 경우에는 CW에 다르게 이름을 따로 붙이지 않고 숫자로 붙입니다. 제일 위에 3.2가 시니어 인스펙터고요. 그리고 3.1이 일반 웰딩 인스펙터, 마지막으로 3.0이 비주얼 인스펙터라고 하는데, 이 3.0 같은 경우가 CW로 보면은 CAWI라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자격을 보유하신 분들이 CWI 또는 C수입 3.1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인원이 SCWI나 3.1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긴 있는데, 보유 현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API 510이나 570도 따로 있는데, 요것은 크게 잠깐만 얘기하자면 510 같은 경우에는 압력 용기, 그리고 570이 배관 인스펙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자격증에 대해서 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국제용접검사 자격증 두 번째 슬라이드로 이 부분은 이 시험은 어떻게 치러지고 시험 과목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CW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에이전트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였습니다. 저 대전에 있는 한밭대학에서 이 시험을 주관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 서너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요 자격증을 따로 제가 그렇게 많이 알아보지는 않아서 그래서 예전에는 한 군데였는데 지금은 한 서너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하고 틀리게 외국 자격증 차이가 뭐냐면은, 보시면은 이 두 번째 칸 보시면은 리뉴얼이라고 every 3year 3년마다 리뉴얼 한다라고 적힌 게 보이고, 리서티피케이션이라고 9년마다 리서티피케이션 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요. CWI에서 무슨 말이냐면은, 자격증 주고 난 다음에 이 자격증, 우리나라는 기사 자격증 주고 나면은 이거 관리에 대해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얼마만큼 개인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따로 하진 않습니다. 그냥 자격증 주고 나면 그것도 끝이죠. 근데 국제용접 검사 자격증에서는 3년마다 이 자격을 갱신을 해야 됩니다. 3년마다 지도월 같은 경우는 3년째 지나서 3년 동안 당신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 용접 검사에 대한 경험을 쌓았느냐, 또는 용접 검사에 대한 스킬을, 능력을 좀 배양하고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얼만큼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서류를 제출 요구합니다. 그럼 서류를 제출 받아보고, 이 사람은 용접 검사 업무에 계속 담당을 해왔고 나름대로 용접 검사 공부를 계속 해왔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자격을 3년 더 연장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CWI는 3년의 유효기간을 줍니다. 3년 지나고 만약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이 자격증은 expire, 그러니까는 없었던 걸로 되죠. 말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년 이후에는요, 리서티피케이션이라고 재시험을 칩니다. CWI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의 재시험을 치르고요. 이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세미나나, 그러니까 AWS에서 주관하는 세미나를 참석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세미나 참석한 시간으로 재시험을 가름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과목으로는 한 3과목 정도 있는데요. 파트 A, 파트 B, 파트 C로 나눠집니다. 파트 A가 펀더멘탈이라고 기초적인 부분, 용접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적인 부분을 묻는 시험 과목이고요. 한 문제가 한 150문제 됩니다. 파트 B가 프랙티컬이라고 실기에 관련된 46자리 문제가 있고요. 파트 C가 코드북이라고 용접 이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로 한 60문항 정도 나옵니다. C수입으로 넘어가 볼까요? C수입은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개 에이전트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동의대에서 이 시험을 주관하고 있고요. 이 시험을 제가 사실은 이 시험을 우리나라 첫 시험 쳤을 때 제가 여기서 시험을 쳤었거든요. 그게 2009년 12월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격 인증을 2010년 1월에 자격 인증을 받았었고요. 제가 농담처럼 일하면서 한 말이, 나 우리나라에서 실수 제일 첫 시험에서 처음으로 합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한 우스갯소리를 하기는 했었는데, 시스윗 같은 경우에는 CW하고 좀 다르게 자격증 인증 기간을 5년을 둡니다. 그리고 5년 후에 CW하고 똑같이 AWS하고 똑같이 5년 동안 용접 검사 실무에 얼마만큼 종사를 했느냐, 그리고 내 나름대로 용접에 관련 공부를 얼마만큼 했는가 서류 심사를 하고 인증이 되면은 5년 연장을 더 해줍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은 C수입 같은 경우에는 재시험을 칩니다. CW는 한 과목 치는데 C수입은 두 과목 칩니다. 제가 작년에 시험 쳤거든요. 제가 작년에 싱가포르 에이전트에서 싱가포르에서 시험 쳤었는데, 다르게 시험 대신을 AWS처럼 세미나 참석하면 까주는 거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시험 칩니다, 여기는. 그리고 시험 과목도 CW하고 틀리게 한 5과목 됩니다. 이론적인 부분을 묻는 시험이 제너럴 멀티플 초이스를 해가지고 한 30문제짜리 하고, 테크닉로지 퀘스천하고 해가지고 60문제짜리, 그리고 나머지 3과목이 실기입니다. 실기 3과목 이렇게 해서 5과목을 치는데, 두 자격증 공기 꽈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과목을 치든 5과목을 치든 각 과목마다 70점 이하, 과목당 70점 이하로 떨어지면 꽈락이 있어서 불합격 처리가 되고요. 70점 이상 다 받아야지 합격 처리가 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자격증들은 응시 비용이 비쌉니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C수입이 조금 싸고요. CWI가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한 250만 원 이상. 그리고 CWI, C수입 둘 다 한 일주일 정도 이론 수업을 합니다. CWI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에 대해서 참석을 꼭 강제는 하지 않고 자율의사에 맡기는데, C수입은 이 이론 수업을 받았는지 꼭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수업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은 시험 응시할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CW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일주일 교육에 대한 6일 교육을 하는데, 6일 교육에 대한 참여는 자유의사에 맡기는데, C수입은 이걸 꼭 참석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참석을 안 하고 시험 치면은 시험 자체를 못 치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자격증의 특징이, 영어로 시험 칩니다. 한 돈 250만 원 내고요. 다 영어입니다. 좀 재미난 얘기가, 실수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시험 유치하고 시험 쳤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기억은 제일 처음 쳤을 적에는 지금은 객관식으로 되어 있는 테크놀로지 퀘스천이 그때는 주관식이었어요. 시험 문제 프린트된 그 종이 한 장 주고 백지를 6장인가 준 걸로 기억합니다. 다 영어로 이제 적으라는 거죠. 문제 내주고 그 문제 답을 영어로 주관식으로 적으라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히려 사실은 이게 그 시험 방식이 더 쉬운데, 영어가 안 되면 좀 힘듭니다. 2000년 중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험을 합격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많으신 분들이 준비를 하면서 중도 포기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시험 응시료 한 250만 원 내고 난 다음에도 결국에는 포기하고 시험 안 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나름의 저희 개인적으로는 제가 먹고 살려고 이 자격증을 딴 것도 맞긴 한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자격증이 꼭 좋은 수호 감독관 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된다
꼭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만약에 자격증이 있으면 무조건 감독 되는 건 아니고요. 자격증 없다고 해서 또 무조건 감독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독이 되는데 참조사항이 되는 거지, 이 자격증이 꼭 필요한, 감독 일을 하려면 꼭 필요한 자격증이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간단하게 용접 자격증, 국제 용접 자격증에 대해서 안내 및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용접에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내용들도 많고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그냥 제가 일반 분들한테 설명을 드린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했던 부분이라 궁금하신 용접 종사원들 분들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은 메일로 질문을 주시든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은 따로 향후에 따로 영상 한 번 더 제작을 하든지 아니면은 댓글에서 제가 더 답을 드릴 수 있는,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댓글로 하든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짧게 하려는데 오늘도 좀 시간이 많이 길었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다고 감사드리고요. 항상 마지막에 드리는 말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